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고3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확률 통계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선생님이 요 메달 하나 매달고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 3월 15일에 서울 마라톤에서 2시간 44분으로 완주를 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듯이 선생님도 한번 이 서울 마라톤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노력이나 시간을 좀 태워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충고가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떤 효율성을 찾기 이전에 양 자체를 많이 늘려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월 한 300km, 400km 정도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내 좀 그 고민이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력 자체를 요거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서 효율성을 찾는 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는 한 월 720km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거기에서 좀 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양 자체를 좀 연습을 조금 하면서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고민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좀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좀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확통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은 그렇게 참신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 자체를 많이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 표현은 다를지언정 막상 풀어보면 내가 과거에 풀어봤던 문제들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 자체가 많았을 때 굉장히 뭐랄까 점수의 등락폭 자체가 되게 적을 것이다. 안정적인 점수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그 수험 초기니까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좀 치열한 분위기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목표한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1km당 3분 55초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혼자 연습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고 보니까 저와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많은 선수들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수월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좀 편한 쪽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좀 쉬운 거 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할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 아니면 좀 타이트한 수업 분위기 내에서 같이 좀 공부를 하고요. 그게 부담스럽고 좀 힘들 텐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3점짜리 주요 문제하고 4점짜리 문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볼게요. 자, 26번은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문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하는 정수 ABCD에 대해서 얘네들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죠. 그러면은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A, B, C 절대값 D-1 구하는 경우의 수 구해서 뭐 4H4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겠죠.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그럼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이 절대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그쵸? 그럼 D-1이 딱 0일 때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만약에 0이 아닌 양수라고 하면은 이 D-1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음수냐 양수냐 부호가 2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지금 함정이 있어서 지금 이 26번을 같이 다뤄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조건은 이 D 역시 어떻게 된다? 음이 아닌 정수다.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면요. 이 절대값 D-1이 0일 수 있고요. 절대값 D-1이 0이면 D는 그냥 1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절대값 D-1이 1이면 D-1 자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는 2 또는 0 이렇게 2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는 되게 친숙하죠. 그런데 절대값 D-1이 만약에 2라고 하면은 이 D-1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2이면은 D는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D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D는 어떻다?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은 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볼까요? 절대값 D-1이 3이라고 하면은 D 역시 어떻게 된다?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4면은 이 D는 5하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시간이 살짝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들 한번 구해볼까요? 이 경우의 수는 뭐죠? 어차피 얘가 0이니까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3H4 계산해서 지금 6 컨비네이션 4니까 15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는 어차피 이 합이 지금 3이죠. 그래서 A, B, C의 경우의 수는 3H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D가 2 또는 0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의 경우의 수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20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지금 2일 때는 A, B, C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2인 경우의 수니까 3H2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가 4면은 요 부분이 3이니까 A, B, C 합이 1입니다. A, B, C 합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셋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는 그냥 3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D-1이 4면은 이 합이 지금 0이니까 모조리 다 0일 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을 다 더해주면 45가지가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자, 우선은 문제 읽기 전에 얘부터 생각할게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무조건 이것만 외우세요. 벤 다이어그램만 생각하세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전체 원소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넣는 경우의 수로 생각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요령도 뭐 문제 주어진 조건 고려해서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A하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원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가 이걸 채워넣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6개의 원소가 벤 다이어그램을 아무렇게나 채워 넣기만 하면 집합 A, B가 딱 한 쌍씩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합 A, B의 개수는 이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요 6개 원소가 채워 넣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 한번 볼까요? 가조건 보시면은 A 교비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2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교비의 원소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면서 걔네들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 절대값이 2배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더해서 지금 0이 되는 조합은 어떤 거밖에 없냐면요. 그냥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1이 같이 들어가야 합이 0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2, 마이너스 4하고 4 이런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야 0이 될 수 있죠. 그 이외의 조합으로는 지금 합이 0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조건, 나조건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A교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지금 얘네들 2개씩 한 묶음으로, 쌍으로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가 A교 B 안에 들어가려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하고 2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4하고 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다? A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쌍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A교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A교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A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 셋 중에 한 쌍만 A교 B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한 쌍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이렇게 되고요. 이를테면은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랑 A교 B 안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4개의 원소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 세 군데 영역에 나머지 4개 원소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가지고 그런 원소가 4개 남았으니까 이 남은 원소가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 넣는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243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죠. 이번에는 A급의 원소 개수가 4개일 때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원소가 4개 들어간다는 뜻은 이 색 중에 두 쌍 골라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색 중에 두 쌍 고르는 경우 수는 3컨비네이션 2에서 3가지가 되고요. 이를테면 이 두 쌍이 이 A급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어때요? 두 개의 원소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또는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3의 제곱 계산해서 27가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A급의 원소 개수가 6개일 때입니다. 6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6개 원소가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 경우 수는 1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271가지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표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그 F1부터 시작해서 F9까지를 구하는 건데요. F1, F2, F3, F4 뭐 생략하기 그러니까 다 써볼게요. F9까지 구하는 건데 지금 가조건에서 보면은 함수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가 지금 3개 있고 함수값이 2가 되도록 하는 x는 2개, 함수값이 4가 되도록 하는 x는 4개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F1부터 F9까지 함수값들을 쭉 쓴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냥 어떤 거죠? 바로 이거죠. 1, 3개, 그 다음 2, 2개, 그 다음에 4,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9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순서대로 F1, F2, F3, F4, F5, F6, F7, F8, F9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생각할게요. 9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볼까요? 나조건 보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 두 수합이 다음 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다음 수가 같은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처음에 문제만 딱 읽었을 때 이게 잘 감이 안 오면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실제 배열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1, 3개, 2, 2개, 4, 4개를 배열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배열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두 개의 숫자 합이 다음 수하고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1 더하기 1이 다음 수 2하고 같은 조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가 다음 수 4랑 같은 조합이 나옵니다. 이런 조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하는데 1, 1, 2 요 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다? 2, 2, 4 요 배열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수합이 다음 수가 되는 거는 얘 아니면 얘밖에 없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배열이 없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사건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본다면 거기서 뭘 빼준다? 바로 1, 1, 2 배열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2, 2, 4 요 배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죠? 그냥 1, 3개, 2, 2개, 4,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9개의 빈자리 중에서 4개를 골라서 4, 4개를 쓴다고 하면은 그 경우의 수는 9컨비네이션 4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빈자리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2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바로 5컨비네이션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걸 계산해보면 1260가지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빼준다? 중간에 1, 1, 2 배열이 있던가 또는 2, 2, 4 배열이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중간에 1, 1, 2 배열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죠? 1, 2개랑 2 하나가 이렇게 인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그럼 결국에 1, 1, 2 배열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랑 똑같다? 요 한 묶음하고 나머지 숫자 지금 어떤 게 남았죠? 1 하나, 2 하나, 그 다음에 4, 4개 이렇게 남았죠? 얘네들을 일렬로 뒤섞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의 수 역시 어떻게 됩니까? 7개의 빈자리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지금 4를 쓰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7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빈자리는 요 한 묶음
1 하나, 2 하나를 마음대로 섞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몇 가지다? 3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는 2, 4 배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2, 4 배열이 존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랑 4 하나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나열하는 거랑 똑같냐면 1, 3개 추가로 그 다음에 4, 3개 추가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7개의 빈자리 중에서 3개 골라서 4, 4, 4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요 한 묶음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바로 4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2, 4 배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빼야 되죠. 그래서 1, 1, 2 배열과 2, 4 배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1, 1, 2, 2, 4 이 5개가 한 묶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1 하나랑 4, 3개가 추가로 더 나와서 결국에 뭐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5개의 빈자리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 하나 고르는 경우 수 5가지.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빈자리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 하나 고르는 경우 수 4가지.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구해보면은 요 값은 지금 7컴비네이션 3이니까 35 곱하기 6에서 210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35, 140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까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답은 930까지가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홀수가 지금 흰색 접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검은색 접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데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짝수를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짝수 5개를 이를테면은 2, 4, 6, 8, 10 이렇게 배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사이사이 공간이 5개 나오잖아요. 이 사이사이 공간에 홀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예, 원래 보통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죠. 근데 여기서는 홀수의 개수도 짝수의 개수도 5개 똑같기 때문에 굳이 검은색, 그러니까 짝수 먼저 배열해 놓고 사이사이 홀수가 들어간다. 이 규칙을 안 따라도 됩니다. 어차피 5개 똑같고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냥 홀수 짝수가 그냥 무조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홀수고요. 여기가 지금 짝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맞죠? 그래서 그냥 계산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 어차피 그냥 홀수 짝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5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2개의 접시의 수들의 곱은 70 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 짝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곱해서 70을 넘어가는 조합이 뭐 있어요? 9하고 8 요거 곱하면 72가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하고 10 요것도 곱하면 90, 7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 하나씩 다 번갈아 가면서 배열하는데 9하고 8, 9하고 10은 인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홀수를 먼저 배치합시다. 지금 이 빈자리에다가 홀수 5개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냥 4팩토리얼 가지 아시겠죠? 원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9가 어디에 있든 다 똑같으니까 9를 하나 고정시켜 두고 나머지 4개 배치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1, 3, 5, 7, 9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 공간에 짝수 2, 4, 6, 8, 10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부터 결정한다? 8하고 10이 들어갈 자리부터 결정하시죠. 왜냐하면 8하고 10은 9하고 인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8하고 10은 여기 못 들어가고 8과 1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3군데만 가능해요. 그럼 이 3군데 자리에 8하고 10 하나씩 배치하는 경우 수 몇 가지? 3 곱하기 2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8하고 1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짝수 뭐 남았죠? 2, 4, 6 3개의 짝수 남았잖아요. 그래서 2, 4, 6 3개의 짝수는
나머지 짝수가 들어갈 자리 세 군데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경우수는 그냥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64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도 역시 좀 뭔가 호흡이 되게 길어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지금 인접한 두 수의 곱을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놓여있는 수의 곱을 an이라고 할 때 a1부터 a11까지 합이 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곱해서 a1, 이렇게 곱해서 a2, 이렇게 곱해서 a3 쭉 가서 어디까지? 이렇게 곱해서 a11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3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11개의 숫자는 각각 뭡니까? 무조건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왜냐면은 1 6개랑 마이너스 1 6개를 뒤섞으니까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면 걔네들의 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숫자가 나와버리면 걔네들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이 만약에 A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B개 나온다고 합시다. 그쵸? 그럼 얘네들의 전체 합은 3이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가 지금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는 다 합해서 뭐죠? 어쨌든 전체 11개의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11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인접한 두 수의 곱을 모조리 다 세봤을 때 1은 몇 번 나온다?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온다? 4번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계산하면 3이고요. 더해서 11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은 1 6개랑 마이너스 6개를 배열했을 때 마이너스 1이 4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처음에 좀 막연하면은 몇 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뭐 1이 쭉 나오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숫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된다? 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근데 마이너스 1이 4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숫자 변화가 몇 번 일어난다? 4번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이 과거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죠. 1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 숫자 변화가 한번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막 나오다가 1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도 숫자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 변화가 몇 번 일어나야 된다? 4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나오다가 또 1이 막 나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숫자 변화가 4번 일어나니까 여기에 있는 수들의 곱, 여기 있는 수의 곱, 여기 있는 수의 곱, 여기 있는 수의 곱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4번 나온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느냐? 이 재료가 1 6개 있습니다. 1 6개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배분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역시 몇 개 있습니까? 마이너스 1 역시 6개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6개를 여기에다가 배분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1 6개를 이 세 군데 영역에 배분을 하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뭐죠? 그냥 1 미리 한 개 주고 시작하면 3개만 더 배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 3개를 추가로 여기에다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3H3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1 역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배분을 하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씩 배분하는 경우는 몇 개죠? 6개를 배분하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1개, 5개부터 시작해서 5개, 1개까지. 요거 배분하는 경우 수는 그냥 5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전체 50까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막 나오고 1이 막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막 나오고 1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막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 숫자 변화가 4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도 구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 역시 어때요?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 완전히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 6개를 여기다가 배분을 하고 1 6개를 여기다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50까지가 돼요. 그래서 전체 답은 100까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4점짜리, 그 다음에 주요 3점짜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확률 통계 문제는 특히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요, 선생님이 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많은 문제 연습하는 거 아까 첫 번째 좀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 표현 자체는 다르더라도 유형은 그렇게 아주 참신한 유형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풀어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되게 나름의 되게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와,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답이 맞았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는 단순히 틀렸구나, 오답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나름의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틀렸다. 그럼 왜 틀렸는지 꼭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의 본질은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을 빠짐없이 한 번씩 세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빠뜨린 게 있는지, 아니면 셌던 걸 한 번 더 셌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6월 모의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